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분양 물량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 평촌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크. 오늘은 1기 신도시 평촌 트리지아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기 신도시 평촌 인근에서 트리지아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에 조금 언급을 하고 제가 이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1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1기 신도시의 연한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산이라던가 중동, 그리고 평촌, 삼본, 그리고 분당 해가지고 5개 1기 신도시가 1980년대에 이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주택들의 그 연한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에 1992년, 그리고 중동 1993년, 평촌 1992년, 삼본 1992년, 분당 1991년. 그래서 이 연안 같은 경우에 이제 30년이 거의 다 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서울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다 좋고, 지금 현재의 이제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을 통한 이제 새로운 주거지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2기 신도시하고 뭐 동탄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2기 신도시하고 이제 3기 신도시까지도 이제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이 1기 신도시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 신축 물량들은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기 신도시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의 그 생활소득 여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주차장만 구성이 돼 있지 않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을 굉장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하거나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세대수의 인원들이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신축 아파트에 갈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1기 신도시에 분양을 하는, 인근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이 이제 어떻게 변모하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리모델링이나 또는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물량의 사업 개요를 보면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2417세대 중에 913세대 정도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세대수가 많고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22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5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없고 가점제 100%로 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입주 시기는 2024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평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하고 아주 근접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핵심적인 입지라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촌이라고 하는 그 구축의 아파트들의 수요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학군입니다, 여러분. 학군 같은 경우에 이 평촌의 학군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도권 학군 중에. 물론 서울의 강남이나 뭐 이런 목동이나 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우위를 가리기에 조금 낮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평촌 학군이 그렇게 나쁜 학군이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촌의 학군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원가가 같이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가장 큰 장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축의 아파트들에 있는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든가 평촌 더샵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로서 지금 가격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로서 충분히 평촌 더샵과 평촌 어바인 퍼스트만큼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정역 같은 GTX, 그리고 인동선의 호재, 그리고 범계역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강점들,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들 외에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 평촌 일대의 직장 수요들이 많은 곳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같은 편의 생활 시설들이 충분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자주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은사님도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만나시는 분들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이 평촌 쪽에서 자주 가는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은 제가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학교에 이제 학생의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군도 우수하고,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호계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격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입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제가 일부러 구축의 아파트들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원래는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인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든가 더샵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구축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30년 된 아파트가 22평 실거래가가 이제 뭐 8억 선입니다. 그리고 32평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역하고의 거리는 있지만은 이제 8억 정도, 7억 9,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이고 20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 상승 여력하고 지금 현재의 가격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를 보면은 실거래가가 이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평촌 더샵하고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11억 정도, 5구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뭐 9억에서 10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나오고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촌 트리지아의 가격은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74 같은 경우에는 평촌 더샵 같은 경우가 11억 정도, 그리고 평촌 어바인 퍼스트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34평형의 84 기준으로 본다면 12억에서 13억 정도 형성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환경, 뭐 학교 인근 거리에 있고 학원도 인근 거리에 있고 지하철 역세권의 그런 개발 호재도 있으면서 두루두루 다 갖춘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평면이 좀 아쉽다는 것이 좀 단점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이제 대규모의 그러한 아파트 단지이고, 이제 유치원이나 공공시설, 종교시설들이 이제 이 단지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 같이 못 쓰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돼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를 구성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평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좀 다소 아쉬운 것이 평면 구성이 좀 아쉬워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78세대인데 3베이로 구성이 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4베이로 혁신 평면으로 했으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의 입지, 즉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침실 1과 안방, 그리고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안방에 드레스룸이라든가 또는 이제 팬트리룸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파우더룸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76세대이고요. 구성이 이제 59 A타입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약 신청한다면 무조건 59 B타입을 넣습니다. 제가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했을 때 이 선호하지 않는 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좋은 물량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좀 비선호 타입의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투베이의 탑상형의 구조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1에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은 이 주방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현관의 공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9 B타입이 59 A타입보다는 좀 구조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74 타입을 보면은 159세대로 돼 있고, 여기도 아쉬운 것이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하고 이제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혁신적인 평면을 통해서 나오는 구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면 구성을 잘 보시고 청약 신청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구조는 없습니다. 구성은 없는 것 같고, 안방하고 이제 침실 1, 침실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 같은 공간도 조금 협소해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도를 보시는 것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안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의 1순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니까 아마 안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그 당의 우선 공급에서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공급을 하니까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50점대를 넘는 분들이 이제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그 청약 예치금은 여러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을 미리 납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보면은 7월 5일에 특별 공급, 6일에 1순위 해당 지역 안양 거주자죠. 그리고 7일에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신청이 있고, 당첨자 발표일은 14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이제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대의 단점은 또 뭐냐면 평면 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면의 구성이 안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발코니 확장 비용이 1,500만 원에서 이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1,500에서 2,000 정도 해요.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다소 조금 비싸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단점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의 타입이 조합원께서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84 타입 선호도가 높은 그런 평면이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을 한번 보면은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는 5억 5천만 원에서 최고가는 이제 6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이제 최고가는 7억 8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본다면은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이 안양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많은 학군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하락 시장이 왔을 때도 가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청약 신청을 한다면 저는 5구 B타입을 청약 신청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5구 B타입 청약 신청할 것 같습니다. 당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첨.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평면 구성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나는 5구 A타입이나 74타입을 청약 신청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약 가점이 일부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5구 B타입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평면 구성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당첨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될 수 있는 타입을 선정하는 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하셔서 이 청약 신청하실 때 잘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집,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